여러분은 5성급 호텔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반얀트리 정도가 생각나실 텐데 이 외에도 워커힐, 조선호텔, 인터컨티넨탈 등등 수많은 5성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성급 호텔은 어떻게 달성하는 걸까요? 그리고 유럽의 5성급 호텔은 어떻게 다르고 또 숙박요금은 어떨까요? 5성급 호텔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객실과 스위트룸 등 다양한 옵션이 선택 가능한 4성급 호텔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레스토랑이 3개 이상, 24시간 가능한 룸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등 조금 더 세세한 조건들이 추가됩니다.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브랜드인 쉐라톤이나 하얏트, 제이떨 메리어트, 힐튼 호텔 등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급 호텔 브랜드 이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개인 호텔이 4성급이나 5성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호텔도 있고 가족이 운영하는데 4성급을 받은 호텔도 많이 사용해봤어요. 제가 다녀온 이곳도 팔켄슈타이너라고 하는 계열사의 호텔인데 팔켄슈타이너는 유럽 곳곳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크로아티아 자다르하고 체코 프라하의 팔켄슈타이너가 유명합니다. 이곳은 팔켄슈타이너 크론플라츠라고 하는 돌로미티 지역 내에 몇 없는 5성급 호텔인데 브루니코라고 하는 돌로미티 북쪽 도시 근처 리스코네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름 돌로미티 트레킹 여행자들이나 겨울 스키 애호가들을 위한 휴양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호텔 외관, 호텔 건물 자체는 세계적인 건축가 마테오의 작품으로 자연과 조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해요. 이 돌로미티 풍경과 어우러지는 목재와 석재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각 공간은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각 4동의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비가 넓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여유롭게 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로비에 있는 라운지에서 와인을 즐기기도 하고 레스토랑 음식도 너무 좋았어요. 객실을 보시면 이탈리아의 호텔답지 않게 너무나 신식으로 되어 있고 5성급의 분위기를 내줍니다. 물론 방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으나 알프스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창밖으로 펼쳐지는 돌로미티 전경이 그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이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었어요. 특히나 해가 질 때, 노을 질 때 바라보는 이 크론플라츠 산 자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레스토랑은 제가 여름 시즌 내내 먹었던 코스 요리 중에 유일하게 5코스로 나왔던 레스토랑이기도 한데 알프스와 지중해 요리가 만나는 이 퓨전 요리로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리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트레킹을 끝내고 몸의 피로를 회복하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피니티 풀, 수영장, 인피니티 풀하고 스파까지 있어서 사용하셨던 분들도 엄청 만족하셨어요. 위치도 크론플라츠라고 하는 산 바로 앞에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거나 브루니코라고 하는 마을도 가까워서 마을 구경을 할 수도 있는 위치 역시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았는데 트레킹 끝나고 호텔에서 쉴 때 주변 마을을 탐방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호텔에서 피로를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마을 산책을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마을 구경도 하시고 이국적인 마을 스타일에 매료돼가지고 마을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사 드신다거나 아니면 상점이 닫기 전까지 마을 구경하시다가 호텔로 돌아오시는 분들 계신데 팔켄슈타이너 크론플라츠가 너무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깡시골도 아닌 것이 적절한 위치였고 저한테 중요한 건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 버스가 호텔 바로 앞에서 서니까 뭐 짐 내리기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요. 이 버스가 아니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있고 뭐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걸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건 유로라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숙박 요금이죠. 숙박 요금인데 조식하고 저녁 하프보드라고 해요. 요 식사 2개를 주는 걸 하프보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 걸 풀보드라고 하는데 하프보드로 1박에 세금 포함해서 1박에 한 450유로, 한화로 따지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5성급 호텔이라고 봤을 때는 합리적인가 하는데 좀 비싸긴 합니다. 여타 다른 여행자들을 위한 2성급 내지 3성급 호텔들은 1박에 20만원, 15만원, 20만원대에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위치나 시설 등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행할 때 1박 예산을 얼마로 잡아야 현명하게 여행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비싼 비행기, 항공권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하루에 60유로에서 70유로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을 제외하고. 이게 저녁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만약에 팔켄슈타이너처럼 하프보드라서 저녁을 준다. 아침과 저녁을 준다. 굳이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할 필요가 없고 이 비용까지 숙박비에 포함해서 호텔 예약 시 목돈이 나가는 거지 사용하는 현금이 좀 줄어들겠죠. 현지에서 사용하는 잔돈이라 그러나요? 사용 비용, 체류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거죠. 단점은 호텔 예약 시 목돈이 나간다는 점. 요거는 이제 할부가 되니까. 호텔 예약 시 목돈이 나갈 것이냐?
이거를 현장에서 내가 알뜰하게 쓸 것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박에 숙박을 20만 원으로 잡고 하루에 뭐 70유로 쓴다고 치면 하루 비용이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근데 5성급 호텔을 450유로 주고 예약을 해버리면 좀 줄어들겠죠. 한 30유로, 하루에 한 40유로 정도, 30유로에 40유로 정도,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이 3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점심 한 끼에 한 사람당 20유로에서 25유로 정도는 쓰셔야 어느 정도 먹을만한 유럽식 음식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요리, 중식을 먹는다거나 저렴한 파스타 같은 걸 드시면은 한 끼에 10유로 내지 15유로 선에서도 해결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탈리아나 유럽 와서 파스타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빵은 많이 먹는데 파스타를 안 드시더라고요. 짜다고. 그리고 실제로 짭니다. 간이 엄청 강한 레스토랑이 간혹 있어서 느끼해서 남긴다기보다 짜서 남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20유로라고 봤을 때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 40유로. 여기에 뭐 음료도 마셔야 하고 이것저것 간식을 드신다면 하루에서 60에서 70유로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택에 따라 목돈을 들여서 아침과 저녁을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목돈을 줄이고 잔돈을 최대한 이용해서 알뜰하게 사용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예산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돈이 많고 귀찮아 그러면 이제 전자,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과 저녁을 주면 점심이야 간단하게 뭐 피자나 햄버거, 뭐 간식거리 같은 걸 먹으면서 굳이 괜찮은 레스토랑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점, 대신에 좀 비싸고 목돈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가장 큰 걱정거리죠. 목돈을 써야 된다는 게. 목돈을 줄이고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려면 비교적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만큼 여행 예산을 극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다만 호텔 레스토랑이 싫고 다양한 레스토랑을 즐겨보고 싶어서 하프보드를 포기한다면 호텔급에 맞는 레스토랑을 가셔야 한다는 건데, 고급진 레스토랑을 찾아야겠죠. 예약이나 위치 등을 찾을 때 결국에 누군가는 시간을 할애해서 정보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끔 영업시간이나 뭐 예약 오류로 인해서 여행이 조금 틀어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가성비를 추구하기도 하고 돈도 없고 음식 먹다가 맛이 없어, 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긍정의 아이콘은 아니고 자기 최면입니다. 내가 돈을 버렸다 생각하지 않고 경험을 샀다 생각하자고 마인드 컨트롤 해버리는 거죠. 내면의 화를 다스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루 종일 음식 맛없어서 막 열을 올리느니 그냥 에이 그래 버리고 말지 뭐 하는 거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튼슈타이너 고급 호텔은 얼마 정도 하는지, 그리고 이 고급 호텔에서 묵는 점, 저가형 호텔에서 묵는 점의 장단점, 차이점을 좀 봤는데,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형태를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 형태를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여행을 하거나 만들거나 계획할 때 조금 더 넓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어서, 혹시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저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여행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여행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